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 이명박 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 거대한 사업, 어마어마한 돈들이 해 먹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먹이사슬, 카르텔, 이런 구조를 한번 얘기해보자. 오늘 첫 시간에는. 게다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대강을 이제 그 문제를 파헤쳐 보겠다고 하는 정권이 등장했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네. 이 정권이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기억나기로 5월 17일 날, 예.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때, 문 대통령께서 수문을 열어라 하더라도, 예. 공무원들이 요리조리 꼼수를 부리면서 그렇죠. 장난칠 거다. 수문을 안 열 것이다. 예. 지금 이제 5월 22일 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6월 1일자로 수문을 열었는데 찔끔 수문을 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예상하셨어요. 찔끔 예. 열 거라고. 찔끔 열기 때문에 녹조가 저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날은 점점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측에서는 봐라, 대통령이 수문을 열어라 했는데도 녹조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느냐. 그렇죠. 이와 같은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확대 재생산이 되면은 이 4대강 사업이 또 경랑 속으로 그렇죠. 수문을 녹조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만 여는 거죠. 오히려 날이 더워지면은 더 녹조가 많이 심해지는.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수문을 열어도 오히려 녹조가 더 많아진다. 저는 오히려 더 큰 게 예.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신임 부총리 김도연 부총리 경제부총리. 청문회 때 예. 이번에 청문회 하는데 여러분도 뭐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때 대답을 4대강 그분이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거의 책임을 진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4대강 사업에 순효과도 있다. 순작용도 있다. 뭐 네. 부작용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야당에서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어요.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순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분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게 순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야 되는 우리의 뭐 또 환경입니다. 관료 사회도 있고요. 네. 교수님이 끊임없이 상대해왔던 그 전문가 사회, 학회, 협회 이런 곳에도 많죠. 가령 아주 우리 쪽에 큰 학회가 있는데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학회인데도 이름 밝힐 수가 없습니까? 예. 뭘 그걸 못 밝혀요? 한국 수산학회라고 있습니다. 아, 참네. 1초 만에 바로. 그래서 이 학회가 우리나라 물과 하천과 관련된 아주 큰 학회입니다. 예. 1년 예산이 몇 억씩 되는 큰 학회인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침묵을 지켰습니다. 외무관이 거기에 중요하신 분들이 4대강 사업에 옹호했기 때문에 그 학회가 조용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동강 9년 동안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한하천학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4대강 때문에 만들어진 학회예요. 예. 그래서 학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갔더니만은 안 받아줘요. 예. 국토부 갔어요. 국토부도 안 받아줘요. 그다음에 이거 또 알아보니까 지자체장도 사단법인을 인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갔더니만은 또 안 받아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경상남도 낙동강 특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해가지고 학회를 대한하천학회는 경상남도에 소속된 학회입니다. 아하. 전국을 돌다가 전국을 돌다가 학회인데 안 만들어줘가지고. 낙동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사대강에 찬성하신 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일단 뭐 믿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많이 믿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의도도 있는 게 이번 사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 대학 교수는 물론 실력으로 자기는 했다 그랬겠지만은 뭐 훈장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연구비를 받습니다. 아, 네. 우리 같은 사람은 토목 쪽에서는 정부와 관련돼서 연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면은 잘립니다. 잘립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모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팀 이겼어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박창근은 좀 빼달라. 박창근만 빼달라.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빠지죠. 그래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기존의 그 잘못된 관행들이 층층이 쌓여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22일 날 그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엄청난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엄청난 저항들이 물밑에 흐르고 있죠. 물밑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대강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쪽에는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1대 100으로 앞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국민의 70%, 80%가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그동안에 기득권 세력들이죠. 이런 분들이 요소의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 면면을 상징적인 분들만 몇만 보여드릴게요. 자, 돌려주세요. 우리 각하이고요. 각하는 뭐 사대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죠. 쭉쭉 넘겨주세요. 왜 태국 4대강 사업 있잖아요. 태국 물사업 관련해서. 물사업 하는 거, 그거 반대하는 사람, 시민단체는 이거 뭐 거의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얘기 한 적이 했었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NGO가 4대강 사업 이거 하면 태국에서 하면 안 된다고, 물 죽이는 거라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완전히 결론이 난 게 태국에서 수자원공사가 한 400억 정도 거기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손 떼게 생긴 접는 거죠. 것으로 태국에서는. 그럼요. 예.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노본 물고기 나오고. 예. 노본 물고기 진짜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이제 너무 크기가 너무 커서 물고기가 놀라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야 한다. 예. 근데 실제 로봇 물고기가 돌아다녔나요? 물고기가 그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현장 배치를 했습니다만은 무용지물로 판명이 나고 또 일부 연구비는 연구원들이 또 이용한 어떤 그런 돈도 많이 것까지. 해먹었고. 예. 결국은 그때 한 7, 80억 정도 연구비가 투입됐는데 결국은 성과는 하나도 없이 그냥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토론하다 화면에서 물고기가 확 나타나면서 로봇 같은 로봇이 나타나면서 확 커지면서 이랬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저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또 논평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하여튼 너무 많아요. 쭉쭉.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강만수. 관료 쪽의 공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부총리.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물 혹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로 바라봤어요. 그때. 그 관련 발언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강변 쪽에다가 위락시설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음식점 짓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수자원공사가 졌던 빚들을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강변에서 막 자전거 타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친수개발법이라는 걸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완전히 어거지를 써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를 한 게 에코 델타 시티라고 부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몇 년 전에 했는데 전혀 뭐 앞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자원공사의 8조를 커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가 연간 한 1,500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는 회사거든요. 그 정도를 8조를 메우려면 여의도 한 10개 정도 개발해야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수자원공사 돈을 끌어다 썼단 말이죠. 공사 돈을 그때. 그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는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때 제 기억으로 16%. 20%도 채 안 되고 했는데 4대강 사업 하자마자 100한 20, 30% 됐다. 지금은 부채 비율이 200%까지 올라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수자원공사나 공사들이 만약에 부채를 안게 되면 그게 수자원공사의 빚이 아니고 국민들의 빚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기업을 운영을 할 때는 그와 같이 그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뭐 찍어 눌리니까 수자원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뭐 많습니다. 얘기가 엄청나게.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 빠른 속도로 지나보내고 있는데, 뭐, 유람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대운하는 배가 2대가 다닐 정도 넓어야 하지만, 4대강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된다. 윤중현 기획부총리, 강만수, 다음에. 자, 그리고 4대강 예산보다 복지 예산을 더 많이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4대강을 하면 홍수가 방지되고 강이 정말 좋아진다.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써버리면 넘는 게 없다. 김황식 총리였죠, 총리. 총리 레벨에서도 관료 단위의 4대강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죠. 김황식은 또 감사원장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 했던 첫 번째 감사. 감사였죠. 아무 문제 없다고. 감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궁둥이 밑에 몇 달 동안 깔고 앉았었죠. 나중에 저걸 잘해서 총리가 됐죠. 예. 1차 감사 때 감사위원이 은진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예. 그분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법률 자문을 하다가 완전 측근이죠. 예. 네. 그래서 그분이 감사원 감사를 4대강 감사.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예. 그냥.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이 부산저축은행인가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일로 좋은 일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강을 살리는데 왜 환경단체가 이걸 반대하냐면서. 제가 이만희 장관, 당시 장관하고는 몇 가지 추억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환경부 장관을 여성을 시켰어요. 그분이 낭만을 하고, 이만희. 그 무렵에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이만희 장관하고 1대1 TV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했는데, 어느 한 날 그분이 낙마가 되고 장관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전만 해도 환경부 공무원들은 결기가 있었어요. 부처는 조그만하지만은 그 논리로 가지고 개발 부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냈는데, 이만희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모든 조직을 4대강 사업의 어떤 편의를 봐주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고 이럴 때 환경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국토부로 보내는데 국토부에 환경국정을 보내라. 예, 그러니까 환경부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환경부라는 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하고 자꾸 그 개발 위주로 가게 되니까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청에다 환경청, 환경부,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이렇게 승급을 하면서 우리 국민이 만들어진 부처였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국토부 이중대로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분이 저분입니다. 근데 이만희는 뭐 이명박 정부 내내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죠. 절대로 안 잘리지. 아, 장관이요? 네. 네. 부터 200억 원의 연구비를 받습니다. 아, 네. 우리 같은 사람은 토목 쪽에서는 정부와 관련돼서 연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면은 잘립니다.
잘립니다. 작년에, 재작년이네, 재작년에 모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네. 연구를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팀 이겼어요. 네. 계약하는 과정에서 박창근은 좀 빼달라. 박창근만 빼달라.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그걸 얘기하길래, 예, 이제 빠지죠. 그래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기존의 그 잘못된 관행들이 층층이 쌓여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22일 날 그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엄청난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엄청난 저항들이 물밑에 흐르고 있죠. 물밑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4대강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쪽에는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1대 100으로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 이명박 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 거대한 사업, 어마어마한 돈들이 해 먹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먹이사슬, 카르텔, 이런 구조를 한번 얘기해보자. 오늘 첫 시간에는. 게다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대강을 이제 그 문제를 파헤쳐 보겠다고 하는 정권이 등장했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네. 이 정권이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자리,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기억나기로 5월 17일 날 예.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때 문 대통령께서 수문을 열어라 하더라도 예. 공무원들이 요리조리 꼼수를 부리면서 그렇죠. 장난칠 수문을 안 열 것이다. 예. 지금 이제 5월 22일 날 그래서 문재인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6월 1일자로 수문을 열었는데 찔끔 수문을 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예상하셨어요. 찔끔 예. 열 거라고. 찔끔 열기 때문에 녹조가 저감이 안 됩니다. 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4대강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예. 그래서 학교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갔더니만은 안 받아줘요. 예. 국토부 갔어요. 국토부도 안 받아줘요. 그다음에 이거 또 알아보니까 지자체장도 사단법인을 인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갔더니만은 또 안 받아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저 김도관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경상남도 낙동강 특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해가지고 학회를 대한하천학회는 경상남도에 소속된 학회입니다. 아하. 전국을 돌다가 전국을 돌다가 학회인데 안 만들어줘가지고. 낙동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4대강에 찬성하신 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일단 뭐 믿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많이 믿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의도도 있는 게 이번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 대학 교수는 물론 실력으로 자기는 했다 그랬겠지만은 뭐 훈장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정부로 그러니까. 그런데 날은 점점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측에서는 봐라 대통령이 숨을 열어라 했는데도 녹조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느냐. 그렇죠. 이와 같은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확대 재생산이 되면은 이 4대강 사업이 또 경랑 속으로 그렇죠. 수문을 녹조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만 여는 거죠. 오히려 날이 더워지면 더 녹조가 많이 심해지는.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숨을 열어도 오히려 녹조가 더 많아진다. 저는 오히려 더 큰 게 예.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신임 부총리 김도연 부총리 경제부총리. 청문회 때 예. 이번에 청문회 하는데 여러분도 뭐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때 대답을 4대강 그분이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거의 책임을 진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4대강 사업에 순효과도 있다. 순작용도 있다. 뭐 네. 부작용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야당에서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어요.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순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분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게 순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야 되는 우리의 뭐 또 환경입니다. 관료 사회도 있고요. 네. 교수님이 끊임없이 상대해왔던 그 전문가 사회, 학회, 협회 이런 곳에도 많죠. 뭐 가령 그 아주 우리 쪽에 큰 학회가 있는데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학회인데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까? 예, 뭘 그걸 못 밝혀요? 한국 수산학회라고 있습니다. 아, 참. 1초 만에 바로. 그래서 이 학회가 그 우리나라 물과 하천과 관련된 아주 큰 학회입니다. 예. 1년 예산이 몇 억씩 되는 큰 학회인데, 사대강 사업을 할 때 침묵을 지켰습니다. 외무관이 거기에 중요하신 분들이 사대강 사업에 옹호했기 때문에, 네. 그 학회가 조용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동강, 9년 동안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한하천학회를